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지정심사 서류 중에서 운영규정이 있죠. 이 운영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정심사 서류에서 상당히 좀 이제 심도 깊은 그런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이제 뭐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제 운영규정, 예산서, 뭐 근로계획서도 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네 종류인데,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얼추 다 잘 했는데 운영 규정이 잘못돼가지고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규정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심사를 받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그 채점표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1번, 2번 쭉 이렇게 있습니다. 총 8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공통일 겁니다. 이제 이 자료는 부산시의 그 자료인데, 근데 뭐 부산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거의 전국 공통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 또 추가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심사위원들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심사 기준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주무관,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죠. 주무관들이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거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주무관이 일단 검토를 쭉 하고 뭔가 이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좀 보완을 해오시라. 또 이건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주는데, 친절한 주무관 같으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닌 경우가. 우리가 이제 공무원 하면은 어쨌거나 이제 국가의 녹을 묻고 있고 이제 봉사 정신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쪽 장기요양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그닥 친절하지 않아요. 아마 이제 그 심사를 앞두고서 몇 번 이제 공무원들 만나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친절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이제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인데, 일단은 이쪽 업무를 맡은 그 주무관들은 일단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급수가 높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9급 또는 8급, 가장 많은 것이 아마 8급 또는 이제 7급인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주무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못해도 7급, 6급, 뭐 5급은 안 됐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업무를 맡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좌천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업무는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약간 기피 업무 쪽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쪽 업무에 비해서 너무 복잡해요. 업무 자체가 복잡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규정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요, 또. 그래서 좀 기피하는 업무 쪽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한 달, 길어봐야 한 7, 8개월 이 정도만 하고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사를 앞두고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이 1년 이상 이 업무를 맡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여러 군데서 전화 받고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 주무관이 그 경력이 어느 정도냐 물어보는데 1년 이상인 주무관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쪽 업무가 기피 업무라는 것이죠.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무관들이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예를 태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막 우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가기도 전부터
공무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단적인 예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운영 규정을 이렇게 해와라 라고 하면서 샘플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던져주다시피 틱 던져주면서 그냥 일대로 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목차가 있죠. 운영 규정이 뭐가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다분히 법무 규정, 인사 규정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다 그 인사 관리, 종사자 관리에 관한 내용밖에 없어요. 문서 관리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운영 규정은 이 내용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샘플이라고 하면서 참고라고 하면서 준 자료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운영 규정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체 운영 규정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빈약한 내용이에요. 이거 갖고는 절대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라는 분이 샘플이라고 하면서 준 자료가 이 모양인 거예요. 엉터리 운영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 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목차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총칙부터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공무원인가 심사위원인가 모르겠어요. 또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필요한 내용만 있으면 되지 무슨 총칙이라는 걸 넣느냐?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분도 몰랐던 분들이죠. 운영 규정은 사실상 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 기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장은 총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총칙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 심사위원이. 아무튼 총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센터 운영의 원칙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아무튼 내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건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내용이 다양하죠. 뭐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운영규정 작성 기준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공무원은 그냥 운영규정 하면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편집이 그냥 깔끔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이거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엉터리거든요. 그렇다면 운영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미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뭐냐면 바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에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여기서 쭉 내려옵니다. 네, 쭉 밑에까지 쭉 내려와요. 여러분들이 법 중에서도 노인복지 시행규칙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좀 약간 키우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별표 9번이 있고요. 별표 10번이 있습니다. 별표 9번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그리고 직원 배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운받아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별표 10번인데 이건 뭐냐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입니다. 운영 기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인 운영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별표 10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지금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표 10,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이것도 다운받아서 시간 나시는 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건강관리,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급식 위생관리도 지금 아니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운영규정이에요. 자, 3번 운영규정 여기 나왔죠. 자, 운영규정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바로 이제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작성한 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빨간색 표시했죠. 조직, 그리고 인사, 급여는 이제 보수를 말하는 것이고, 보수, 그 다음에 회계, 물품관리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또 심사위원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방문 요양하는데 무슨 물품관리가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사위원은 예산서에 보면은 뭡니까? 자산관리, 자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 사무실 안에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각종 컴퓨터와 관련된 기자재, 뭐 복합기도 있고,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전화기, 그리고 이제 회의용 탁자, 뭐 소파, 의자,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은 바로 물품 관리에 해당됩니다. 근데 어떤 심사위원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형 사업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운영 규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사회복지행정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이걸 갖고 트집을 잡았다는 겁니다. 방문 요양에 무슨 물품 관리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지금 운영 규정에 물품 관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넣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관리.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이제 공무원이 보여줬던 여기 있죠. 이 내용 있죠.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조직 관리 들어갔죠. 인력 관리, 그 다음에 복지, 그리고 이제 물품 관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샘플이라고 제시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 요양기간은 이것만 운영규정에 넣어서는 안 돼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공무원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네. 11번까지. 이 내용이 운영규정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은 이런 자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일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한다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엉뚱한 코멘트하고, 그리고 윽박지르고 혼내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무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용 정원 모집 방법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보겠습니다. 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자, 보겠습니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들어갔죠?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들어갔죠? 그 다음에 특별한 보호를 필요하는 경우 들어갔죠? 자,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다 지금 이 규정에 맞추어서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 11가지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는 없어요. 오로지 장기 요양기관에만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뭐 지하자원센터, 뭐 복지관, 양로원 그런 데에는 이런 내용들은 좀 들어있을 것 같긴 한데 이 11가지 내용이 다 있지는 않아요.
오로지 장기 요양기간 운영 규정에만 들어가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작성을 하실 때도 그렇고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유료로 운영 규정을 서류를 이제 사는 경우 또는 컨설팅을 의뢰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셔야 돼요. 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 이것대로 작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채점표를 갖고서 같이 좀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산시에서 제공한 채점표입니다. 근데 이 채점표는 전국 공통이에요. 언어적인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시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금호 경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있으시면 본인 이제 경력지명서를 가져오셔야 되는 것이고 2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운영규정, 급여 제공 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겁니다. 요게 지금 채점 기준이에요. 이게 있으면 통과되는데 없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근데 급여 제공 지침은요 법령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시설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한 번씩 시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급여 제공 지침은 이제 금홍에서 저한테 이제 서류를 사신 분들은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을 봐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 및 운영 규정과 관련된 직원 교육 계획이 들어있느냐? 라는 게 이제 채점 기준이에요.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봐야 됩니다. 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원 교육, 종사자 교육 보시면 운영규정 교육,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종사자 교육.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육인데, 법정 의무 교육. 법정 의무 교육도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거는 채점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규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급여 제공 지침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점수표를 보겠습니다.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이 있느냐? 이것은 운영 규정입니다. 운영 규정. 이제 운영 규정을 보겠습니다. 운영 규정 보시면 13장 이용자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3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있죠. 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규정 기준에 있는 여기 내용이 없어요.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 없지만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심사 기준에. 보시면 여기 지금 심사 기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용자 고충 처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운영 규정에 넣어야죠. 운영 규정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넣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이죠. 이용자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없지만 지정심사 채점표에 있다 보니 운영규정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점수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인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도 이미 들어가 있고 운영규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영규정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핵심이 운영규정이니까. 보면요, 여기 나왔죠. 4장.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4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이 제시했던, 여기 보시면 있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시설 운영위원회. 너무나
아, 여기 있네요. 있기는 있네요. 예, 제가 이걸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영규정에도 있고 사업계획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는 예산 수립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주제에서 약간 비껴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계획 2점인데요. 이것은 운영규정에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넣은 겁니다. 보시면 이제 사업계획서 보건의료 지금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 예,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시설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지역사회 협력 구축에서 이제 이런 거 저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 협의하고의 활동,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지역 내 사회복지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이제 협력 예정기간을 이렇게 표로 정의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점 기준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연계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근데요, 이 3-3의 이 기준은 사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쪽은 그다지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양원과 그리고 조혈관보호서비스센터에 맞는 채점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3-4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교류 이 부분도 제가 방금 살펴봤던 사업계획서에 이미 포함을 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3-5는 이제 시설 부채 비율 이것도 이제 오늘 주제하고 약간 벗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금홍에서 저로부터 심사 서류 세트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예산서에 보시면 이제 그 전입금과 차입금이 있는데 차입금을 하지 않고 전입금으로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전입금은 대표자 개인 돈이고요. 차입금은 바로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근데 심사를 받을 때 이 차입금이 많으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많으면 오히려 떨어져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기간이 좀 뭐랄까 재정적인 부분이 좀 부실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차입금을 넣지 않고 다 전입금으로 다 바꿔서 예산서에 녹여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1은 표준근로계약서. 이것도 이제 오늘 주제하고 조금 넘어가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당연히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4-2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규정에도 있지만 저는 그냥 사업계획서에 그냥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워낙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걸 지적을 합니다. 너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종사자 관리 계획에 보시면 채용 절차의 투명성 그냥 넣어버렸고요. 또 종사자들 표준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넣어놨고 그리고 종사자 보험계획.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종사자 퇴직급여 역시도 사업계획서 넣어놨고 역시나 운영규정에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복리후생 역시도 이것도 사업계획서도 있고 운영규정에도 있어요. 근데 심사위원도 그렇고 주무관도 그렇고 운영규정이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운영규정을. 운영규정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본인들이 잘 안 봐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부득이 사업계획서에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만 눈에 띄니까. 복리후생 워낙 강조를 하니까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종사자 건강관리 계획. 이것도 보시면 채점 기준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처우 개선, 그 다음에 보상, 그리고 이제 고충 처리, 그리고 건강관리 다 들어가 있죠. 4-2, 4-3 이 부분이 채점 기준에 있다 보니까 그냥 눈에 띄라고 사업계획서에 다 몰아넣습니다. 운영 규정에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설장, 채용 절차의 투명성, 아까 보여드렸죠? 사업계획서 있고요. 근데요, 4-5가 애매합니다. 장기 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인데, 이것은 요양원과 죄악암보호센터에 해당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기 요양 사업을 모르는 심사위원들 같으면 굳고 이걸 물어봐요. 방문 요양에서 추가 배치 인력 확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자꾸 지적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방문 요양에서 무슨 추가 배치를 합니까? 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있으면 그대로 1:1 매칭이잖아요. 무슨 추가 배치할 게 없어요. 방문요양센터에서 간호조무사를 추가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로지 사회복지사만 추가 배치를 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사실상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급자가 15명이 되었을 때 그때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끝나요. 그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잘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그냥 계속 이걸 지적하는 거죠. 모르니까. 요양원하고 죄악암보호센터는 아는데 방문 요양의 시스템 모르니까 자꾸 이걸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명을 하셔야 돼요. 발표할 때 방문 요양은 추가 배치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상 이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운영 규정, 오늘 이제 주제가 운영 규정인데요. 운영 규정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맞추어서 다 작성을 했어요. 빠지는 거 없이. 예, 그런 내용을 다 충실하게 다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 뭐냐면, 바로, 이거. 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에는 없는데, 채점 기준에는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한 겁니다. 예? 13장하고 18장. 이런 것들은 추가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운영 규정을 작성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때는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목차부터 확인하세요. 목차가 중요합니다. 목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용이 충실한지를 다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뭔가 부족하다 또는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67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맨 처음에 운영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몇 가지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10년이 아니라 1년 정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운영 규정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셔야 심사를 받을 수가 있고 심사에 통과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